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도지쿠타임 MT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주 만에 뵙네요. 그죠? 건강이 최선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 또한 주식시장에서 견뎌야 될 몫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계속해서 시장에서 흘러나온 부분, 오늘 홍콩 H지수가 또 2% 넘게 급락을 했죠. 그죠? 중국 관련 50개 기업으로 구성된 H지수, 이 ELS의 공포가 나온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굳이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왔느냐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돈, 투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험과 연관되어 있죠. 그런 위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많이 공부를 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 매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증권 회사나 애널리스트나 경제 기사나 경제 방송이나 여러분들을 위한 몫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증권사나 은행들이 이 ELS를 판매할 때, 그죠? 그네들의 수수료 따먹기 위해서 판매한 부분이지 실제 고객 수익을 많이 올려주기 위해서 팔았다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투자를 안 하는 것 또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11월 6일부터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된 이후에 여러 가지 개선안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상환 기간이라든지 또 그런 가운데에서 담보라든지 이걸 일정 정도 맞춰주고 하는 과정,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죠? 공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 부분이 더 크잖아요.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된 그죠? 그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무차익 공매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또 무차익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을 발본세권에서 엄벌에 처하는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의 기준은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정 정도 정보에 가려진 기관과 외국인들의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을 없애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여나 지금 제한적 공매도를 제도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이후에 일정 정도 그냥 담보기간 연장하고 현금, 담보 비중 이런 부분들 동격으로 맞춰놓고 그러고 나서 전면 공매도를 개방을 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공매도만 활성화시키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독서실에 갔는데 공부하는 친구와 바깥에서 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친구 보고 너 나와서 나랑 같이 놀아. 우리 다 같이 놀자. 그러면 공평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가를 위한 방향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시장 조성자와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공매도를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는 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죠? 계속해서 감시하고 또 그것에 대한 벌을 확실하게 해줘야 공매도 개선이 된다라고 봅니다. 자, 해외여행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그죠? 1년에 여러 번 해외여행 가는 분들은 이런 기사 내용 보시면 뜨끔하죠. 사실 지금 겨울철 저도 이전엔 스키를 타러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알프스엔 지금 눈이 녹아서 그죠? 스키를 타지 못하는 스키장도 생긴다리죠.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기후혁신법이 11월 27일 날 통과됐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비행기를 이륙하고 착륙하고 운행하는 데 있어서 탄소 배출량이 너무 크고 그런 가운데 숙박이나 또 여행 이런 모든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이 크기 때문에
지금 기후위기가 엄청난 흐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죠? 뜨거운 사막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 계절의 변화가 크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위기가 엄청나다는 걸 느낄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친환경, 그리고 이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이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죠?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부분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도 또 파도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형편없는 매출과 실적을 가지고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들, 사실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취지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입성한 이후 수익을 낸 종목들도 많이 있죠. 반면에 그죠? 엄청나게 하락을 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 기술 특례로 입성한 개별 주식 기업과 관련돼서 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례 상장을 했을 때 주관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또 기술 특례를 통해서 상장하는 기업들의 보고서 내용 부분들을 투자가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그죠? 쉽고 간편하게 알려줄 수 있는 제도적 흐름도 병행되어야 개인 투자가가 따상이니 뭐니 하면서 무분별하게 매수하는 그런 흐름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저도 이 김기수 돌직구 원고를 작성하다가, 그죠? 새벽에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현격한 차이로 실패를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 머니에 의한 이 투표 작전에 우리나라가 실패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뒤늦게 참여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었고, 또 그런 과정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사실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그죠? 저개발 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 영토를 넓히고 신시장을 개척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니까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증시에 지금 쏟아지는 낙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 2달 전만 해도 미국 증시 엄청나게 어렵다 했는데, 그죠? 이제 나스닥 부분으로 보게 되면 신고점 근처에 오인 상황이지요.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도이치뱅크 이쪽으로 보게 되면 S&P 500이 내년에 5,100 정도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한 13% 정도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4,700과 4,500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제가 9월과 10월에 가장 크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미국채 10년물 금리 5%를 넘어설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고점이다. 이제 4.3% 이하로 내려와 있죠. 달러 인덱스 107 부근에 놓여져 있다가 지금 103 이하까지 내려왔고,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이 1,346원에서 그죠? 지금 1,300원 이하, 1,290원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안정화가 되고, 또 유가도 95불 넘어가던 유가가 지금은 75불대에서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고, 그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과 나스닥과 대만, 그리고 니케이처럼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면서 지금
찔끔찔끔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섹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탈중국에 대한 러시는 계속 진행되고 있죠. 중국에서 외환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거기와 맞물린 부분이 공급망이 빠져나가는 흐름입니다. 자, 폭스콘이 인도에 2조 원을 추가 투자하면서 아이폰 전체 생산량을 인도에서 내년에 25%까지 늘어나는 부분,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던 부분을 빼오는 거죠. 그러면 빼가게 되면 중국은 안 좋은 거 분명하고, 그 안 좋은 게 분명하니까 홍콩 H지수도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AI와 관련된 부분, 비단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직접적인 견제뿐만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까지, 그죠? 아랍에미리트의 기업에까지 계속해서 경고를 보이는 부분, 이런 이 반도체든, 그리고 우리가 IRA법을 통해서 이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 그런 규제, 미국과 중국의 대립 부분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가능성이 높다는 걸 계속 반증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테슬라가 4% 이상의 급반등을 보여줬죠. 이제 30일이면 사이버 트럭이 출고 행사를 보입니다. 멋있죠? 그죠?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했고, 거기에 저전압에서 고전압 시스템을 보이는 그런 부분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뭐냐? 사실 이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이 양산 체제 제대로 된 부분으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한 18개월 정도 걸린대죠. 그죠? 지금은 이 예약 건수가 200만 대지만 판매 대수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단계에선.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관점 포인트는 이 차가 베스트셀러에 들어설 수 있느냐. 그죠? 그만큼 각광받는다면 다른 여타 테슬라 전기차의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의 관전 포인트를 갖고 보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테슬라 전기차의 사이버 트럭이 4680 배터리를 통해서 성공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전기차의 보급의 속도도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점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실 대장주가 없습니다, 섹터에. 그죠? 대장주가 없는 게 아니라 대장 섹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시장에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날아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 공매도가 없으니까. 그죠? 공매도가 없으니까 수급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그러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매출이 600억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0억 내외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시가총액을 오늘 6조를 찍었습니다. 매출의 10배의 시가총액을 갖는 부분은 분명히 고점 부분인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전구체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 무진장합니다. 그러나 에코프로 머티리얼 또한 2023년 기준 1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1조 매출인 회사가 시가총액 10조를 찍었습니다. 상징성이 있죠. 매출의 두 종목 다 10배의 시가총액을 찍었다는 것.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무리의 가격대에 들어왔다는 걸 반증하고, 이 종목 부분들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로봇 관련주 쪽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 두산 로보틱스가 하락하면서 그 영향권에 놓여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조 매출의 영업이익이 200~300억 내외인데 10조를 찍음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는 상대적으로 너무 싸진 거죠. 에코프로 BM이 7조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 되는데
그죠? 그런 흐름들로 보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를 통해서 섹터의 종목 부분의 시세가 변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월은 그죠? 11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수익률이 좋은 달이 12월 달입니다. 4월 달이 가장 1월 달도 수익률이 괜찮지만 그죠? 코스피나 코스닥 보게 되면 4월과 그리고 11월, 12월이 수익률이 괜찮은 달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 12월 달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이미 그죠? 대주주 양도세와 연관된 매물도 일정 정도 소화됐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부담 부분이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은 열심히 매매를 하셔야죠. 그러나 뭐 이후에 그죠? 공개방송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죠? 수급과 펀더멘탈 이 부분에 조화를 잘 이뤄야지 수급만 보고 주식을 매매하다가 주가가 꺾이면 그죠? 펀더멘탈이 약한 경우엔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 정기 변경 결과가 11월 24일 날 발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종목은 지난번에 제가 한두 달 전에 이미 관련 편입 예상과 편출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종목 부분을 다 설명드리면 시간도 없고, 그죠? 궁극적으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예상 유입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11월 24일 날 발표하고 나서 일단 대부분의 종목 부분이 뭐 벤티움이라든지 HD, 현대일렉이라든지 삼알미늄이라든지 막 올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리밸런싱은 12월 14일 옵션 만기 이후에 자금이 유입되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움직이기보다 12월 14일 옵션 만기 이후에 수급이 들어온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양치기도 아니고, 그죠? 제가 김기수 조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레벨 3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 80km 이, 자율주행차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슬그머니 또 연기가 됐죠. 그죠? 그만큼 이 자율주행 기술이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도 그렇고, 또 GM의 크루즈도 그렇고, 그 자율주행 관련 사고, 흐름들 이런 부분이 진행되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국제협의기구 레벨 2.9 수준 자율차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나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인공지능의 진심인 AI폰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이야기할 텐데 이게 이제 11월 24일 날 AI 스마트폰과 AI폰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쳤다.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온 디바이스 AI가 어제, 엊그제 시세를 좀 세게 냈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라는 건 별도의 통신 없이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서 AI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고 내년 출시 갤럭시 24에 삼성 생성형 AI인 가우스가 탑재된 부분, 이 부분은 시세 초기 단계니까 잘 여러분들이 매매할 필요가 있어요. 관심 있게.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게 PCB 기판과 패키징 기판, 이 관련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숙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기판의 성장 모멘텀이 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시세를 세게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전구체는 사실 양극재가 배터리의 원가의 40%를 담당을 하고 있고 전구체는 또 그 양극재의 60, 70%의 원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그런데 중국이 8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 세계 이 전구체 수요 추이 전망으로 보면 연평균 30% 정도 성장할 부분이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8위 정도에 놓여 있어요.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죠. 국내 전구체의 잔금률 전망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한 40% 정도 내외의 자급 전구체 내재화를 할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보다는 못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027년에 21만 톤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현재는 2만 8천 톤을 생산하는 부분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3.5% 점유. 포스코 피처엠이 2023년 기준 1만 5천 톤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피처엠은 전구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멀티플도 일정 정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2030년 44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NF와 LS그룹이 2025년, 2026년에 전구체 양산 목표로 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LG화학과 고려아연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2만 톤 생산 이렇게 전구체와 관련된 부분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전구체 내재 화율 리튬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전구체 내재 화율과 관련된 부분의 도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도표를 보시면 좋겠고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지지난주에 혁신 확산 이론과 관련된 내용, 이런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녹화가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더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하려고. 자,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112위안까지, 그러니까 톤당 11만 2천 위안까지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뭡니까? 대부분 경제기사들이 양극재 못 간다, 2차전지 못 간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온 안 좋은 여건에 있는 건 맞습니다. 리튬 채굴업체 엘보만의 주가입니다. 그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올해 44%에서 45%까지 급락을 하고 있는 미국의 엘보만 주가 모습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사실 2020년 전기차 판매, 그죠? 2021년 전기차 판매, 2022년, 2023년 레벨 단위 분명히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월별로 보더라도 우여곡절은 있지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그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업스트림 쪽에서 리튬 부분에 있어서의 재고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의 이 재고도 감소하고 있는데 가격만 지금 계속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죠? 요즘 제목 타이틀이 잘못됐습니다. 사실 중국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그죠? 중국 배터리 부분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3원계 대비 5% 이상 리튬 함유량이 높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전기차 패권을 위해서 리튬 가격 하락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CATL이, 그죠? 리튬 가격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올해 1월 17일 날, 그죠? CATL과 제휴 맺은 중국 전기차 관련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를 공급할 때 톤당 그 당시에 43만 위안이었던 부분을 탄산 리튬을 20만 위안으로 적용해서 3년간 가격 인하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1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거냐면 CATL은 중국에서 68%의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리튬 강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배터리를 리튬 인산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가 정책을 쓴 거죠. 그런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그죠? 지금의 리튬 가격 하락 부분은, 그죠? 더 떨어지게 되면, 아까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더 내려가게 되면, 주가 이 엘보말이든 리튬 지금 마무리를 해야 돼서 여튼 그죠?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흐름을 기대하셔야 된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 수급과 펀더멘털 사이에서 그리고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